안녕하세요.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주식을 사면 이미 늦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오늘은 최악의 뉴스 속에서 오히려 시장의 바닥을 찾아내는 진짜 소름 돋는 역사적인 공식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첫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아니, 전쟁이 터졌는데 주가가 폭등한다? 이게 성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전혀 아니죠. 이 역설 속에 숨어있는 시장의 비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역설의 핵심을 알려면요, 사건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시장이 전쟁 그 자체보다 진짜로 두려워했던 것, 그게 대체 뭐였는지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맞아요. 시장은요, 전쟁 그 자체보다 알 수 없는 미래,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합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주가에 다 반영시켜요. 유가가 폭등하고 인플레이션이 미친 듯이 오르고 엄청난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런 모든 공포가 가격을 그냥 꾹꾹 짓누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기묘한 시장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아주 핵심적인 개념을 하나 정의해 볼게요. 바로 전쟁 프리미엄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태풍이 오기 전에 미리 창문에 비싸게 판자를 덧대는 비용 같은 거예요. 실제 태풍 피해보다도 혹시라도 집이 날아가면 어떡하지? 하는 그 최악의 상황에 대한 공포 때문에 지불하는 비용이죠. 이렇게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할 때 이 공포의 값이 자산 가격을 짓누르게 됩니다.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온갖 최악의 상상이 더해지면서 전쟁 프리미엄이 잔뜩 쌓여요. 가격은 떨어지죠. 하지만 막상 전쟁이 땅 하고 시작되는 순간 알 수 없던 미래가 정해진 현실이 되면서 불확실성이라는 안개가 싹 걷힙니다. 그럼 그 순간 주가를 짓누르던 그 공포의 값이 증발해버리고 시장은 오히려 안도랠리는 펼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말이죠. 이게 그냥 어쩌다 한번 일어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를 쭉 돌이켜보면 이건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의 법칙에 가깝습니다. 걸프전 사례가 이 법칙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8월에 침공이 시작되고 공포가 극에 달했던 10월, 바로 그때 시장은 바닥을 찍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실제 미군 공습이 시작된 1월에는 이미 랠리가 시작되었다는 점이에요. 시장은 전쟁이 끝나는 것을 보고 움직인 게 아니라 불확실성의 정점이 지났다고 판단한 그 순간 움직인 거죠. 베트남 전쟁 패턴은 이걸 훨씬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죠. 시장은 평화협정에 도장을 찍는 그 결과를 보고 움직인 게 아니었어요. 평화가 눈앞에 있다는 키신저의 그 한마디, 즉 기대감만으로 랠리를 시작해버렸습니다. 시장은 항상 뉴스보다 한두 발짝 먼저 움직인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결국 이 역사적인 사례들이 우리한테 딱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장의 진짜 바닥은 모두가 안심하고 환호할 때가 아니라 모두가 가장 두려워하고 불확실성이 극에 달했을 때 만들어진다는 것, 바로 이겁니다. 자, 역사가 이런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죠. 그래, 알겠는데 지금 바로 오늘 우리가 이 공포의 정점을 데이터로 포착할 방법은 없을까? 다시 말해서 이제 팔 사람은 다 팔았다 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데이터로 딱 집어낼 수 있냐는 겁니다. 네, 방법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이 공포의 온도계로 바로 AAII 투자심리 설문조사라는 걸 봅니다. 이건 시장 참여자들의 감정이 지금 어디까지 얼어붙었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발상 지표예요.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마법의 숫자는 딱 하나, 바로 50%입니다. 시장이 떨어질 거라고 보는 비관론자가 전체 투자자의 절반을 넘어가는 순간, 이건 시장이 이성을 잃고 극단적인 공포에 지배당했다는, 정말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한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역사적으로 이 공포의 정점 신호가 딱 펴지고 난 뒤 1년 동안의 S&P 500 평균 수익률은 평상시보다 거의 2배나 높았습니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라는 그 격언이 숫자로 증명되는 순간인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바로 최근 시장에서 이 시기한 신호가 실제로 켜졌다는 겁니다. 이제 팔 사람은 거의 다 팔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데이터죠. 이 지표는 여러분도 AII.com에 가시면 매주 직접 추적하면서 시장의 온도를 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데이터라는 무기를 들고
진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지 그 최종 프레임워크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결국 모든 것은 이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지금 내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가 전쟁에 대한 공포 같은 일시적인 심리 문제 때문인가? 아니면 그 기업의 근본적인 사업 모델 자체가 망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 때문인가? 이 둘을 구별하는 것, 이게 바로 위기 속 투자의 전부입니다. 이건 워렌 버핏이 평생 위기 속에서 자기 자신한테 던졌던 바로 그 질문이에요. 이 자산은 단지 공포 때문에 싸게 보이는 건가? 아니면 사업 구조 자체가 망가져서 싼 건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답을 찾는 순간 위기 속에서 뭘 팔고 뭘 더 사야 할지가 명확해질 겁니다. 투자는 뉴스 헤드라인을 보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그 뉴스 뒤에 숨어 있는 구조를 읽는 거죠. 오늘 우리가 추적한 역사적인 패턴과 데이터는 바로 그 구조를 보는 눈을 틔워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공포 때문에 억울하게 짓눌린 좋은 자산과 정말로 구조가 망가진 자산을 구별하는 힘. 그것이야말로 어떤 위기에서도 변하지 않는 투자의 본질입니다.